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22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17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트럼프가 울고 문재인 웃는 이유. 문재인은 코로나 호재로 총선에 압승했고 트럼프는 코로나 악재로 대선 참패가 예측된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 경제가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총선을 치렀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4월 총선에서 압승해서 웃고 있고 트럼프는 11월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서 울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왜 문재인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트럼프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쟁과 같은 위기 시에는 지도자를 절대로 교체하지 않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 없는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일종의 보건 안보 전쟁이 아니던가요? 일견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각국 상황에 따라서 뭉치기도 하지만 해치기도 하는 판이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문재인과 트럼프를 보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의 문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중국과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방역보다는 외교가 먼저다라는 망언을 해대면서 전 국민을 감염의 공동묘지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망자들은 문재인의 넉장 대응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체계와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의식, 여기다가 코로나 진행 상황의 실시간 문자 공개와 같은 최고의 정보기술 인프라였습니다. 정작 코로나 전국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비급하게 뒤로 빠져버렸고 총리 정세균은 전면으로 나왔으나 존재 가치가 없었고 오로지 실무총괄자인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 단체장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운 좋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선거에서 중요한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수가 적게 나온 것은 의료체계, 시민의식, 정보 인프라가 만들어낸 결과인데 이 모든 공적을 문재인의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으로 돌리는데 언론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방송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생중계하다시피 하면서 정작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4.15 총선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데 성공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선거 직전에 긴급 재난구제금을 집중 투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명백한 건건선거였지만은 약속음을 통한 뇌물 공여자도 문제지만 뇌물 수수자가 유권자인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양자가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죠. 중앙정부, 강력 및 기초지자체의 이름으로 2중, 3중, 4중으로
타겟팅 그룹을 만들어서 즉 노인, 대학생, 초중고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집중 투하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무신이라도 받으면 표를 주는 정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총장 선거에서도 유권자인 교수들을 상대로 평소에 술밥 많이 산 후보가 총장으로 선출되는데 하물며 일반 유권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지위고하,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흐르는 바꿔주는 정의 문화입니다.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한국인들의 공통정서를 정밀 타격해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트럼프를 보겠습니다. 트럼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넉장 대응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한국의 전국민 의료체계가 아니라 가진 자를 위한 의료체계입니다. 하위 10%는 아예 의료 접근조차 안됩니다. 여기다가 차하위 20%는 대개가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가난한 노인 등 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인 출신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죽어도 된다. 농담입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계층들이고 이들에 대한 트럼프의 무관심이 넉장 대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이들 취약계층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취약계층은 대개 미국 사회의 소수자 마이너리티라고 합니다. 소수자로서 저학력 빈곤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이 정보기술 시대를 연 당사국이면서도 도시에서는 빈민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보 접근성이 아주 취약하고 시골로 가게 되면 의외로 정보 인프라가 빈약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트럼프 입장에서도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 세계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국은 이미 좌파 세력이 민노총 언노련을 통해서 언론 특히 방송은 100% 장악해버렸습니다. MBC, KBS, SBS 죽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종편도 허가권을 통해서 꼼짝마로 만들어버렸고 조중동과 같은 주요 일간지도 종편의 명주를 방통위가 쥐고 있으니까 금두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이름하여 제4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트럼프의 비판적이어서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따라서 한국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대통령에게 대선 성패의 결정타가 경제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마비가 돼가지고 인플레에다가 실업자까지 양산이 되는 실정이니 이와 같은 최악의 경제 지표들이 선거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들과는 달리 미국 사람들을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일찍이 체득했기 때문이죠. 선거 임박에서 현금 폭탄을 투하하더라도 표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체제는 1856년 이후 구축된 것으로 민주당 8천만, 공화당 7천만 등 양당의 당원만 합쳐서 1억 5천만에 육박하고요. 조상 대대로 민주당이나 공화당 당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원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을 하고요. 역사와 전통, 즉 뿌리가 있어가지고 다수의 표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고 이들 또한 미국 사회의 저지대에 속해 있는 자기네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민주당 지지를 철회를 해버리고 갑자기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보장된 상황에서 코로나 악재로 11월 대선에서 참패가 예고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참 운이 나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운짱입니다. 운짱이 대통령이니 임기 내내 손실을 입을 국익과 고통당하고 살아야 하는 국민이 불쌍한 거예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이따금씩은 무지함까지 느껴지는 문재인이 오로지 운 하나만으로 모든 대통령들이 집권 3년차부터 맞이하는 레임덕도 없이 지지율 60% 이상을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신기할 뿐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